점심시간에 첫 번째 먹방편을 찍어보네. 마지막 삼겹살 김치에다가 난 오늘 첫 번째 소주로 삼겹살 먹었는데 고기 크기만 먹으면 더 쉽게 먹을 수 있겠는데 김치가 고기보다 크면 이렇게 먹기가 좀 어려워. 구형 소식이 전해진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열린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는 형량을 구형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이거 찍은 거 세상을 초월하는 불공정 불법 수사와 기이한 말과 권리로 이재명 어쩔 수 없지 대표를 그냥. 사장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역시 사회적 엄마는 피해자 센스 있게 문제에 이렇게 선언한 거라며 사건 특히 조작에 대한 김치에다가 좀 큰 거 살까봐 이렇게 하니까 먹기 이렇게 잘라주는 거 보죠. 원칙에 따라 그런 판단으로 돌아오기 역시 엄마의 저 애랑 엄마의 저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 독재 정권의 마음씨는 든든한 정말 사냥개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 진실은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뭐야 갑자기 이렇게 소리 같은 거 아니 초등학교 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참 재판부를 향해선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인도되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당장 원외 단협위원장들은 이 대표 유죄를 촉구하는 거리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구형을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합니다. 난 저렇게 천둥번개 치는 게 너무 싫더라. 그러니까 엄마 말씀대로 비도 오고 하니까 절대 탈수까지 깨끗하게 해서 말려야 되겠어. 아,
어머나 이렇게 보세요. 매일매일 비가 내리고 날씨도 쌀쌀한데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비가 뚝 그치고 봄이 나왔네. 진짜로 봄이 왔나 봐. 아침에는 따뜻한 봄이 돼야 돼요.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딱 봄이 되니까는 뭐부터 해? 해야죠. 아 나한테 부메랑이 있었지. 나한테 봄이랑이 있었지. 아니야 연말기부터 해. 아니야, 연날리기부터 할게. 아니지. 아니, 통통 봄을 갖고 노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아. 빨랑빨랑 봄이 왔어 하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자, 진정하시고 따뜻한 봄이 짠 왔습니다. 아주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면은 왜 그러네요. 몰라요. 봄보로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봄 봄이다. 봄이다. 신나는 봄놀이. 신나는 봄놀이.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온다. 드래곤인데 드래곤은 마구마구 설레고 날아가면서 죽었어요. 왜? 왜? 화창한 날씨에 봄까지 보면 누구나 행복해지잖아요. 어? 날씨도 좋지. 진짜 봄인가 봐. 너희들 뭐 할만하고. 돌치기 할래? 그렇지. 재밌겠다. 네. 나 축구 좋아. 네, 그거 좋지. 농구도 농구도? 해. 오, 왔어. 어머나 어머나 근데 뭐야? 어머나 그러니까 뭐야? 아, 방금 얘기한 소리를 오늘 다 하려고 그러니? 재미 잘하는데? 야야야야. 일단 말이야. 자격경부나 뭐 그런 걸로 좀 풀면 어떨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여기서 하자. 어머나 저 찌찌개 센정이다. 친구야. 그래 센지야 야. 네가 실컷 먹으니까 아, 제자리에 어디까지 뛰어야 돼? 실패를 해줘야지. 도대체 어디가 결승점이야? 좋아 뛰어 나 여기 하지 마. 야야야야. 여기가 훨씬 더 좋아 보여. 야, 그. 잠깐 이쪽에 100배 남겠어. 뛰어. 아, 그래서 뭐 한 번 더 해야지 뭐. 엄마야. 아유. 완전히 뻔했다니까 뻔했어. 그러게 도시락 싸가지고 나중에 가는 게 낫지. 이번은 잠꾸러기. 이거는 참꾸러기. 장들 부르고. 드래곤이니까 있는 한창한 날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친근한 드래곤과 아버지가 들판으로 뛰어나가서 아주 재밌는 놀이를 했거든요. 엄마야. 그래서 자두먹기도 했고. 근데 가만히 그러면 뭐 하면서 놀면 좋을까? 배군 어때? 땅 따먹기.
납쇼. 드디어 봄이 온 거야. 야 심소피 이봐. 너도 왜 울지 그러니? 나 심소피 있는 거 보면은 무슨 일이니까? 거기는 뭐 실수고 그거라고 뭐 한창 봄에 소금을 뿌리칠 수 있겠어요. 근데 살짝 좀 쉬고 편하고 뭔지 알지?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는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면 숨바꼭질 같은 거. 그렇지. 하기는 피부 너한테 아주 딱이다. 일단 어디 숨은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어 끝이니까 뭐. 좋아. 좋아 두바비. 열매열매가 숨바꼭질 장소는 바로 아버지 앞바닥이에요. 잡동사니가 많아가지고 숨을 데가 아주 많잖아요. 예. 얘들아 야. 빨랑빨랑 숨어. 아버야. 너는 눈 쏙 감고 여기까지 해야겠다 너. 꼭꼭 숨어라. 불이 가는 보인다. 절대 못할 거야. 절대 못 찾을 거다. 알았다. 아, 이거 멍청이. 아예 광고를 해야 광고를 해. 어이. 그래서 내가 끽끽대면 나를 봐줘. 그거잖아. 어랍쇼. 얘는 또 더 떠요. 여기 해라. 야,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뭐라고? 다시 더 재미있는 놀이가 생각난다고? 2번 오리. 아마 무지 재밌을 거야. 쉽긴 하구만. 그래 본 평생에 이런 놀이는 정말로 처음이야. 아이고 아무도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리고 아마 두 번 다시는 할 일도 없을 거다. 아유. 내 마음 이거 그거지. 겨울부터 기다리던 동료자 그래서 아버지요 그동안 못했던 놀이를 일단 해보기를 했어요. 근데요 게으리 빼기 비번은 계속 잠만 자려고 있어요. 타조는 뭐하고 놀다 가볼까? 좋았어. 좋았어. 그래 호들갑 타조는 분명히 재밌는 놀이를 많이 알고 있을 거야. 타조는 연달리기 한대요. 그래서 스스로랑 산들바람이 부는 들판으로 나왔어요. 다 준비됐어요. 다 끼워. 다 끼워. 오, 나가라, 내려라. 타조 연이요 푸르른 하늘로 조종실 마음까지 조종실 타조는 그만 신이 났죠 뭐. 나도 신이 났어. 엄마야. 안돼. 에이 그 좀. 아유 어떡해. 아니야. 괜찮아. 나하고 날려내지 마. 친구들 다 같이 그래 놀 수 무슨 있는 걸로 거네. 하자. 크로케라고. 그거 재밌겠다. 우와, 간다. 재밌다. 에? 난 다른 난도 잘했어. 야야, 내 시작이야. 이번에 자, 자리야. 이제 정말로 봄이 온 것 같죠? 잘했어. 하나 보고 기다렸다고요. 하지만 이 세복이 더욱 특별하거든요. 놀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 놀기
호들이 있어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뚜지유이 유뚜뿌뚜뿌뚜 따보두 악어와 팝콘. 악어와 팝콘. 오늘은요, 악어와 팝콘을 하려는 날이에요. 정말 친구 집에 가서 밤새 수다 떨고 놀면 정말 신나겠다. 모르겠는데. 우리 뭐부터 하면 좋을까? 글쎄. 그래. 밥을 살때 우선 팝콘이 빠지면 안 되지. 자, 일단 예쁜 냄비에다가 작은 팝콘을 튀기시고 천번을 넘어 과음한 다음날 편 남자의 과음한 다음날 행동이에요. 밤새도록 술로 달린 남자가 대낮이 되어서야 눈을 떠요. 얼마나 무식하게 술을 마신 건지 눈에 초점이 잡히지 않고 모든 사물이 매지가이로 보이는 신비한 현상을 경험해요. 귀신귀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는데 양복은 물론 넥타이에 서류 가방까지 손에 쥐고 자고 있었어요. 지금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기절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헐, 양복 안주머니가 불룩해서 뒤져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물건이 나와요. 오 마이 갓. 이건 술집에서 종업원을 호출할 때 쓰는 차인벨이 분명해요. 아니 이게 그 주머니에 왜 들어있으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뜯어온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아우, 뭐한 거야? 어제 도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운다고 소맥으로 시작해 소주, 막걸리, 맥주를 섞은 저주의 폭탄주 소막맥까지 연락에 달리던 기억이 얼핏 나긴 해요. 무슨 실수라도 한 건 아닌가 싶어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그저 집까지 무사히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두통과 함께 사하라 사막이라도 온 듯한 무시무시한 갈증이 솟구쳐요. 남자는 냉장고까지 기어가 1.8리터 생수 한 통을 원샷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을 마시자마자 천년 묵은 괴물이 위장 안에서 트위스트라도 주는 듯 울렁거리며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해요. 불길한 예감이 든 남자는 잽싸게 화장실로 달려가요. 남자는 화장실 문을 열어 잠기자마자 자동으로 무릎을 꿇고 변기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성악가처럼 물고짓기 시작해요. 우와. 약 10여 분간 변기를 붙들고 분노의 아리아를 불러제낀 남자가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으로 화장실에서 기어나와요. 남자는 어떻게든 이 끔찍한 수치의 고통을 달래보고자 아버지께서 애용하시던 꿀물을 타먹어요. 달달한 게 속을 완벽하게 달래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자의 위장이 또다시 경련을 일으켜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껴안고 아리아 2절을 불러요.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콩나물국도 먹어봐요. 콩나물국.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끌어안고 아리아 3절을 불러요. 마지막 카드로 수치 해소제를 먹어봐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끌어안고 아리아 4절을 불러요. 이러다 변기와 사랑이라도 빠질 기세예요. 이 모든 방법은 술을 정도껏 먹었을 때나 효과가 있지 어제처럼 무식하게 마신 경우는 산삼백토리를 씹어 먹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이러다 위장과 십이지장까지 토해내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그때 뭔가 엄청 씁쓸하고 걸쭉한 느낌의 액체가 나왔어요. 이 액체는 주당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지는 의액이란 놈이 분명해요.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이놈을 눈으로 확인한 날은 오늘은 죽었다 생각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는 주당 전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선 물 한 모금도 먹어선 안 되는 걸 그동안의 경험으로 아는 남자는 탈진 상태가 된 채 침대에 가서 쓰러져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두통이 밀려와 잠도 안 입에선 오고 에이고 에이고 하는 신음소리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동시에 도대체 왜 그렇게 술을 무식하게 마셨을까? 나란 놈은 정말 고재불능이네. 다시 술을 먹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 멍멍이네. 하며 후회를 거듭하고 반성하다 잠에 들어요. 5시간 후 기절한 듯 잠들어 있던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요. 그런데 몸 상태가 잠들기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해장 타임이 된 것이에요. 완벽하게 부활하기 위해 남자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집 주소를 훌훌 외쳐요. 매운 짬뽕 플리즈. 속풀이엔 역시 짬뽕이 짱이에요. 남자가 배달된 짬뽕의 랩을 터프하게 뜯어 면은 패스하고 국물만 마셔대요. 매운 국물 때문에 머릿속이 띵해지며 땀이 줄줄 흘러요. 주당들 사이에서 이때 흘리는 땀은 어제 마신 술이 나오는 거라 여겨지고 있어요. 땀을 푹 흘린 남자의 속이 살짝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이 풀리자 엄청난 공복감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과음한 다음날엔 뱃속에 거지가 100명쯤 들어앉은 것처럼 허기가 지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냉장고를 열어 제끼고 먹을 수 있는 것 모든 꺼내 다치는 대로 먹어대기 시작해요. 뱃속에 끊임없이 음식물을 투입하던 남자의 위장에서 묵직한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남자가 다시 화장실로 달려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응가에서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한 알코올 향이 피어나요. 남자는 응가 냄새에 다시 술이 취하기 시작해요. 응가를 배출하자 속이 100배는 더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남자는 하루 종일 TV 앞 소파에 드러누워 다시는 술을 먹지도 않을 것이고 이참에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다짐하며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를 무한 반복해요. 오후 6시가 되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몸 상태가 가뿐해졌어요. 거짓말처럼 두통도 사라지고 속쓰림도 울렁거림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참 불가사의한 게 아무리 과음을 해도 다음날 오후 6시경이 되면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헐, 술이나 한잔 하재요.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단호하게 콜을 외쳐요. 어차피 속은 가라앉았고 낮에 잠도 푹 자서 밤에 잠도 안 올 것 같고 결정적으로 술이 살짝 땡기기 때문이에요. 이때 남자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또 술이 땡기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싶어 걱정도 되고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간에게도 미안해져요. 그래도 사회생활하는 남자가 술을 절대 안 마실 순 없는 거고 조심해서 마시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술자리로 도복싱해요. 다음은 여자의 과음한 다음날 행동이에요. 오장육부를 사포가 쓸고 지나가는 쓰라린 고통을 느낀 여자가 신음을 내뱉으며 잠에서 깨어나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어제 여자는 분명 회식에서 달려 원샷을 외치고 있었는데 눈을 뜬 곳이 집이에요. 순간 이동이라도 했나봐요. 이때 여자의 눈에 벗다 말고 잠들어버린 신상 블라우스가 눈에 띄어요. 블라우스로 안주를 쌈싸 먹었는지 김치 국물로 얼룩이 져 있는 것이 걸레짝이 따로 없어요. 이때 여자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요. 블라우스가 이 정도면 다른 신상 아가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여자는 초스피드로 일어나 어제 들고 나갔던 신상 아가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물렁물렁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움직이기조차 힘드니까요. 하지만 머리가 부서진다 한들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어요. 가방과 옷들이 너무너무 걱정되니까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할부도 끝나지 않아 목숨같이 아끼던 가방과 옷들이 처참히 망가져 있어요. 여자는 자신을 쥐어박으며 아가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며 자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어렴풋 여자가 한 짓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회식에서 신나게 마셔 달려를 하던 여자가 잘난 척을 하며 설교를 하는 과장에게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잘난 척이냐며 산대질을 해대고 대머리를 컴플렉스로 안고 있는 부장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꼴뚜기 부장 이러다가 문어 되겠네. 그렇게 짠돌이니까 머리가 다 빠졌지. 라며 반짝거리는 머리까지 쓰다듬어 준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꿈이었으면 싶지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자는 앞으로 회사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이대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에 빠져요. 하지만 사표를 써서 회사에 나온다 한들 이 나이에 마땅히 갈 회사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여자는 이 모든 사실을 몰라 기억 안 나 하기로 하며 회사 동료들에게 어젯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냄새 어제 잘들 같은데. 들어가셨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두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생각이가 더 쉬워지니까요. 그런데 이때 오 마이 갓 거울 속에 폭삭 늙은 뱀더 한 마리가 눈에 띄어요. 어제 술에 취해 들어와 화장도 안 지우고 잔 것이에요. 여자는 평소보다 몇 번절 꼼꼼하고 정성스런 세안을 냄새가 해주기로 해요. 확실한데 이거. 화장을 지우던 여자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를 방언 터지듯 말해요. 그동안 최고급 화장품으로 만든 도자기 피부를 한순간의 실수로 망쳐버린 것은 미친 짓이니까요. 세안을 마친 여자가 자신이 짓밟은 피부 복원 작전에 돌입하려 스킨을 여는 순간 마이 갓 스킨 냄새가 완전 소주 냄새예요. 여자는 곧장 변기를 끌어안고 어젯밤의 안주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엄마가 강력한 분노 레이저를 쏘아대며 해장국 먹어 한마디를 날려요. 해장국 먹어 라는 짧은 한마디 안에 엄마의 수십만 가지 분노가 느껴져요. 여자의 위장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그냥 닥치고 먹기로 해요. 식탁으로 갔는데 헐 아빠가 엄마 눈치를 보며 해장국을 먹고 있어요. 상태를 보아하니 어젯밤 아빠도 꽐라가 되었나봐요. 이때 엄마가 분노의 설거지를 하시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밤새도록 남편과 딸내미의 술주정을 받아주고 술국까지 끓여 바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어요. 여자가 무슨 소리냐 누가 술주정을 피웠냐 묻자 엄마 왈 여자가 네 발로 기어들어와서 알라뷰 마미를 외치며 무한 뽀뽀를 날렸대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아빠가 알라뷰 와이프를 외치며 또 무한 뽀뽀를 쏟아부었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진 여자는 조용히 해장국으로 자기 입을 막아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해장국 한 숟가락을 넣자 입덧이라도 하듯이 우액 소리가 터져 나오며 내장이 트위스트 춤을 추기 시작해요. 엄마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분노를 생각해 한 숟가락만 넣어보려 하지만 위장이 너 어제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 또 먹으려는 거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엄마 잘 먹었어.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던 여자의 머릿속에 어제 먹었던 고칼로리의 안주들이 떠올라요. 술을 마신 지 10시간도 넘게 지났고 이렇게 많이 토해냈는데도 아직도 배부른 것을 보면 무지하게 먹었나 봐요. 그러고 보니 얼굴도 퉁퉁해진 것 같고 팔다리도 두꺼워진 것 같아요. 여자가 도대체 몇 킬로를 찌운 건가 싶어 두근두근 콩닥콩닥한 마음으로 체중계에 올라서요. 그런데 언빌리버블 살이 찌기는커녕 2킬로나 빠져 있어요. 토하면서 지방도 같이 쏟아냈나 봐요. 빠진 몸무게를 보고 나니 얼굴도 헬쓱해 보이고 몸도 좀 말라 보여요. 여자는 머리는 띵띵하고 속이 쓰려 죽겠지만 몸무게가 줄었다는 사실에 뿌듯해지기 시작해요. 여자는 이 여세를 몰아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해요. 제가 소고기로 유학까지 가져왔다는 사실 귀한 부위와 시집력 검사 좀 알고 싶으시죠? 안착살과 머쉬rum이 어우러지는 기술, 예술이들아. 예술적 디자인에 감각적인 드라이빙을 더하다. 부족 사고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남녀 탐구 생활 술주사 편. 먼저
먼저 지킬은 하이드형이에요. 이것은 모기 한 마리도 못 죽이던 애가. 애인 친구들 첫 만남 편. 여친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남자가 약속 장소로 향해요. 처음으로 여친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라 머리도 감고 옷도 가장 최근에 산 것만 골라서 세팅했어요. 유래야. 너무 멋을 부린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는데 뭐부터 이게? 이런 된장. 여친이 오늘 스타일이 왜 이렇게 부리냐며 잔소리를 시작해요. 머리 스타일은 소가 핥은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 웬 배바지를 입고 왔냐? 바지 좀 내려라. 네. 바지따는 왜 접었냐 등등. 잔소리가 끝없이 이어져요. 도대체 여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건지 연예인 오디션을 보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들어서자 친구들이 손을 흔들어요. 갑자기 긴장되고 심박수가 증가해요. 여친 친구들이 인사를 하며 남자를 아래 위로 마구 훑어내려요. 마치 슈퍼스타 K 오디션장에 선 느낌이에요. 여친 친구들 안구에 첫인상 점수가 매겨지며 너무대대한 얼굴과 과도한 뱃살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제 점수는요? 라는 심사평까지 들려오는 듯해요. 그 후 여친과 친구들은 갑자기 서로를 칭찬하기 시작해요. 머리 잘랐네. 너무 예쁘다. 가방 바뀌었네. 진짜 예쁘다. 경락받았냐? 얼굴이 조망만해졌다. 세상에 최용만 주먹도 저거보단 작겠구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검은 것 듣고 난리 났어요. 손발이 오글거리고 낯 뜨거워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친 친구 중 한 명이 남자의 인상이 참 좋다며 칭찬을 해줘요. 남자는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지만 듣던 대로 친구들이 다 미인이라며 칭찬놀이에 합세해줘요. 이건 뭐 나 하나 너 하나 나눠 먹기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분한지 모르겠어요. 여친이 남자를 정식으로 소개해요. 그러자 여친 친구들이 얘기 많이 들었다며 남자가 모르는 소리를 해대요. 도서관에서 운명처럼 만나셨다면서요. 나이트 즉석 만남으로 만났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뛰어나 곧 승진하신다면서요. 승진은 무슨 정리해고 당하진 않을까 걱정인데 도대체 친구들한테 뭔 소리를 한 건가 싶어 여친을 보는데 여친이 닥치고 고개만 끄덕이란 안구 신호를 보내요. 시키는 대로 해요. 여친이 일단 문제를 전화해요. 그러자 유난히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친구가 비싼 거 먹어도 되냐며 애교를 부려요. 당연히 안 되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고기를 부려요. 젠장,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다 시켜요. 그것도 비싼 것만 골라서 시켜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지만 이 정도는 껌이라는 듯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요.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여친 친구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져요. 여친이 왜 좋냐요? 어떤 점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래요. 여친 어디가 가장 예쁜지 꼭 집어서 말해보래요. 얘기하기 뻘쭘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하라니 돌아버리겠어요.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행스럽게도 주문한 음식이 나와요. 뻘쭘함을 피하기 위해 음식을 먹으려는데 젠장, 여친 친구 중 하나가 사진 찍어야 하니 기다리래요. 디카를 꺼내더니 음식을 마구 찍어요. 여친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라고 하더니 사진을 찍어요. 음식을 들고 찍고 먹는 척하면 찍고 단체샷 찍고 또 찍어요. 사진 못 찍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봐요. 식사가 시작되자 여친과 친구들이 자기들만의 대화를 시작해요. 남자도 끼고 싶지만 연예인 스캔들, 쇼핑, 화장품엔 전혀 문외 아니라 낄래야 낄 수가 없어요. 지들끼리 떠들거면서 남자는 왜 만나자고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 빵꾸 똥꾸들이에요. 마음이 살짝 상한 남자는 그냥 닥치고 밥만 퍼먹기로 해요. 남자가 식사를 마쳤는데도 여친과 친구들의 식사는 그대로예요. 원래 천천히 먹는 건지 말하느라 먹을 시간이 없는 건지 아주 밥알을 세고 앉았어요. 초난감한 순간이에요.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퍼먹을 음식도 없고 남자는 점점 섬이 되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코맹맹이녀가 오빠도 말 좀 하래요. 남자는 그럼 너도 내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할 테니 껴들어 볼래 하고 말하고 싶지만 듣는 것도 재밌다며 둘러대요. 약 1시간의 무건 수행을 하고 나자 식사가 끝이 나요. 그만 나가재요. 이제야 해방인가 싶었는데 어디 가서 간단히 술이나 한잔 하재요.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그래도 술을 마시면 좀 낫겠지 싶어 다행스러워요. 일어서려는데 사진 귀신이 또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내키진 않지만 즐거워 죽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요. 남자는 쿨하게 계산서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해요.
으아. 놀라서 허파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가격이에요. 12개월 무이자로 하고 싶으나 모양이 빠질 것 같아 일시불로 화끈하게 긁어줘요. 식당을 나서려는데 여친이 다가와 옆구리를 찌르며 왜 바보처럼 말을 못하냐며 친구들한테 잘 좀 해서 점수 좀 따래요. 밥 사줬지, 얌전히 사진 찍어줬지, 거기다 술집 가면 술값도 내줄 건데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나 싶어요. 짜파게티. 먹자 먹자. 오늘은 뭘 까나. 영화는 정민이 형이지. 무슨 소리야? 삐졌다 봐야지. 나일이 씨 황정민이지. 정혜이. 어허. 귀여운데? 정혜이. 황정민. 정혜이. 황정민. 음식점을 나와 술집으로 향하는 순간에도 남자는 여전히 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친과 친구들은 팔짱을 낀 채 걸어가고 남자는 5보가량 혼자 떨어져 줄레줄레 따라가요. 그런데 얘들은 도대체 직진을 몰라요. 옷가게만 나오면 쇼윈도에 붙어서서 품평회를 열고 화장품 가게만 봤다면 들어가 구경하고 액세서리 가게가 나오면 달려가 껴보고 걸어보고 난리예요. 거기다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김태희 같다, 너무 귀엽다며 서로를 또다시 마구 칭찬하기 시작해요. 얘들은 참 기미도 좋아요. 그때 여친이 웬 귀걸이를 들고 너무 예쁘다를 연발해요. 이럴 때 남자는 엄청난 갈등에 사로잡혀요.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주면 여친 것만 사줘야 되나, 아님 친구들 것까지 다 사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어차피 사준다고 해도 됐다고 하겠지 싶어 하나씩 골라보라며 권해요. 젠장 고맙대요. 애들이 너무 해맑고 남의 사정은 전혀 몰라줘요. 괜히 말했다가 독박 썼어요.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술집에 도착했어요. 술집에 들어가려는데 여친이 다가와 또 옆구리를 찔러요. 액세서리는 자기만 사주면 되지 왜 친구들 것까지 사주냐, 친구들한테 관심 있냐며 난리예요. 이건 뭐 지킬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방금 전엔 친구들한테 점수 좀 따라더니 이젠 점수를 너무 많이 땄다고 난리예요. 암튼 이 지집의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친은 이 일은 잊어줄 테니 술집에 들어가선 말도 좀 하고 분위기 좀 띄워보래요. 남자는 술자리에서 뭔가 보여주겠다며 비장하게 술집으로 들어가요. 남자가 자리에 착석해 뭐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고르라고 또 호기를 부리는데 저희가 벌써 시켰는데? 벌써 주문했대요. 너무 지나치게 해맑은 아이들이에요. 잠시 후 주문한 술이 나와요. 뻘거죽죽한 딸기 주스 같은 게 술이래요. 근데 또다시 사진 귀신이 술을 들고 사진을 찍재요. 쟤도 참 인생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건배를 하고 술을 마시는데 온놈의 술이 달달한 게 술맛이 전혀 안 나요. 두 주전자는 마셔야 간에 기별이라도 갈 것 같아요. 이런 걸 도대체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술은 떨렁 하나 시켜놓고 안주가 4개나 나와요. 밥 먹은 지 얼마 됐다고 안주를 이렇게 무식하게 시켰나 몰라요. 오늘 남자를 완전히 벗겨 먹으려고 작정했나봐요. 짜증이 마구 솟구치지만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엄지를 지켜 세워줘요. 역시나 사진 귀신이 신호를 보내요. 이제 남자도 자동적으로 안주를 들고 포즈를 취해요. 남자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뻘쭘함과 천이 공부할 안주빨에 대한 분노를 사기기 위해 급하게 술을 마셔요. 술이 들어가자 점점 용기가 솟구치기 시작해요. 술 기운을 등에 업고 아껴둔 농담을 던져 빵빵 터뜨리기도 하고 술자리를 주도하기 시작해요. 기세를 몰아 여친 친구들과 게임까지 해가며 신나게 술을 마셔요. 그 기사를 자청해 초절정 매너남의 자세도 선보여요. 이 정도면 여친 친구들에게 100만 점짜리 남자로 이미지를 붙일 것 같아 뿌듯하게 한이 없어요. 여친이 벌칙에 걸렸어요. 정신을 좀 차리고 있어야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러요. 우리의 소원샷. 그런데 여친이 표정이 점점 굳어가요. 여친이 또 걸렸어요. 야, 너 정기 교육을 받았냐? 정규 교육을 받았냐며 과수원길 노래를 불러요. 과수원샷. 여친이 옆구리를 찌르더니 잠깐 보재요. 여친을 따라 나가 왜 그러냐 묻자
여친이 아주 좋아 죽네 죽어 이미 귀에 걸렸네. 그렇게 좋으면 걔들이랑 사귀지 왜 나랑 사귀냐며 거품을 불어요. 예. 어이가 지붕을 뚫고 하이킹을 날리는 순간이에요. 말도 좀 하고 분위기 띄우랄 땐 언제고 갑자기 왜 그렇게 잘해주냐니 진짜 완전 빵꾸 똥꾸예요. 남자는 술자리로 돌아와 여친의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상한 술자리를 이어가요. 다음은 여자의 애인 친구들 첫 만남이에요. 남친과의 약속에 기본 30분은 늦게 나오는 여자지만 오늘은 10분밖에 안 늦었어요. 남친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남친을 만날 때보다 화장과 옷차림에 2배는 신경 썼어요. 남친은 맨날 보지만 남친 친구들은 오늘 하루로 내 이미지를 굳힐 것이니까요. 그런데 남친은 여자의 옷차림에 대한 칭찬 한마디 없이 친구들 기다린다며 다짜고짜 여자의 손을 잡아 끌어요. 강도 9.9의 삐짐을 선사하고 싶지만 오늘만큼은 참아요. 남친이 여자를 점점 후미진 골목으로 이끌어요. 도대체 이런 곳에 무슨 음식점이 있을까 불안해져요. 설마 저긴 아니겠지 생각한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강진 공간이 바로 약속 장소래요. 여기? 시끄럽고 허름하고 옷에 고기 냄새가 잔뜩 배 것 같아요. 남친과 친구들의 10년 단골집인데 뼈다귀 맛이 죽여준대요. 그렇게 죽여주면 지들끼리 죽도록 다니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여친을 소개시켜주려고 하는지 완전 개념을 상실했나 봐요. 남친과 함께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다가서자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여자를 맞아줘요. 박수를 쳐대며 반갑다고 난리예요. 하지만 여자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온통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옷차림은 괜찮은지 화장이 뜨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마냥 사람 좋은 미소만 던져대요. 이 자리가 끝나면 남친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완벽한 여친을 사귀는 남자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